원하는 예우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기업 오더 받아온 공로로 배짱 부리며 버티는 것이었죠. 돈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한창 기가 살았던 남편이 이 중진 고문 중 하나가 회사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무실에서 노닥거리다가 골프 치러 가는 것을 보고 발끈해서 대든 겁니다. 자기 딴에는 우리 둘째 오빠로 후계자가 굳어진 마당에 자기가 따온 계약으로 회사에 새로운 바람이 분 이상 이 퇴물들을 예우 운운하며 굳이 챙길 필요가 없다며 오빠와 올케 언니에게 은혜를 갚는답시고 뒷짐지고 나선 것이었죠. 의도는 갸륵하나 택도 없는 시도였지만 말입니다. 아이고 김 고모님, 어쩐 일로 회사에 그냥 경치 좋은 곳에서 차 한잔 하시고 가시지 굳이 땀 흘리며 일하는 직원들 위화감 느끼게 회사에 들리십니까? 참 너무하시네요. 뭐야? 새까맣게 어린 자식이 어디서 입을 나불대? 내가 이 회사에 한 게 얼만데 너 같은 게 끼어들어서 훈수야? 너 임마 어느 쪽 사람이냐? 윤고문 사람이냐? 아니면 사장 쪽이야? 저요? 아니요. 전 그냥 굴러 들어온 놈인데요. IMF 때 갑질 가족한테 걸려서 잘리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들어와서 제2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다니는 과장 대리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건의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사장님 뵐 수도 없고 누굴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보통 대기업도 최대 3년 고문이니 자문위원이라고 예의 차리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굳이 놀러가는 길에 회사 들러서 이렇게 골프채 들고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제 곧 점심인데 입맛이 돌겠습니까? 얌마, 너 이름이 뭐야? 꼴랑 과장 대리가 어디서 감히 대선배한테 말을 걸어? 나는 이 정도 충분히 받아도 될 사람이야. 내가 오더 받아온 걸로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라고. 사장이 괜히 10년 넘게 고문으로 앉혀놓은 줄 알아? 내 전화 한 통이면 지금 오더 끊길 수가 있어. 뭣도 모르는 게 어딜 나대? 내가 지금 만나기로 한 사람도 대기업 임원이고 사업의 일환으로 골프 치러 가는 거야 임마. 어디서 건방지게. 예, 아이고 저는 몰랐죠.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계약하고 끝이 아니라 김 고모님이 애프터 서비스 꾸준히 하시는 거였구나. 우리 회사가 물건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들을 하시는 거였고 저는 한번 계약하면 우리 쪽 실수가 없는 한 계속 쭉 가는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가방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김 고모님. 이 자식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하네. 너 어디 노조 쪽 사람이냐? 뭐 어느 기자한테 흘리고 어디다 투서놓고 막 그래? 너 이름이 뭐야? 정확하게 대봐. 과장대리 말고. 남편은 이 쓸데없어 보이는 원로들이 대기업 쪽으로 손을 대고 있는 줄은 모르고 흔히 개국공신 쳐내렸던 신진사대부처럼 나대다 다시 잘릴 위기에 봉착해서 나불대며 비위를 한껏 맞추어 보았는데 이게 더 역효과였습니다. 열받아서 쉬쉬 비밀로 해야 할 사실을 발설한 김 고문은 애프터 서비스 꾸준히 한다는 것에 뜨끔한 데다 우리 회사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었냐는 말에 이런 자신의 공로를 우습게 본다는 생각에 남편을 자를 기세로 몰아세운 것이었죠. 결국 사돈 어르신에게 꼭 짚어 제 자르라고 한 모양인데 물론 자기 이름을 똑바로 댄 남편은 다시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바로 그날로 사표를 내고 들어와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둘째 오빠까지 타고 올라갈까봐 미리 선수를 친 것은 잘했지만 혹시나 언니에게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한 데다 그렇게나 말조심하라고 했건만 자기가 뭐라고 감히 원로를 건드리나 실망감도 컸습니다. 곧바로 언니와 통화를 해보니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2, 3년 만에 알아서 그만둘 사람을 괜히 입 털어서 잘린 겁니다. 언니한테 들으니 그 사람 말도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더라. 이제 더 이상 직장이 메인 몸이 아니라 돈 엄청 밝히고 의리고 뭐고 없이 치사해져서 떼버리고 싶어도 연결된 놈들이 아직 대기업에 연줄이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비유 맞추는 중이라더라. 어차피 건강이 안 좋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조만간 자기가 그만뒀을 거라는데 대장암이래 그 양반. 일을 칠라면 오빠한테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지. 왜 맘대로 입을 털어서 일을 만드니? 당신 50이야. 이젠 은퇴할 나이에 어쩜 그렇게 천둥 벌거숭이처럼 설쳐? 형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어. 후계자 자리에 쐐기 박아드리려고. 큰 회사도 아니고 작은 회사에 그런 거머리 같은 인간에게 들어가는 돈을 줄여야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거들먹거리며 거금 받아가면서 자기가 직원으로 일한 당신 공 가지고 너무 오래 우려먹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회사뿐 아니라 나라를 좀먹는 기망행위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서서 해결해보려고 했던 건데 누가 모르냐고. 그래도 일에 순수한 게 있고
무슨 일을 도모할 땐 자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 들어? 저번 회사에서도 당신이 틀려서 잘린 게 아니잖아. 위치가 아니라 그런 거지. 안 그래도 올케 언니가 저번에 당신이 영업 들어온 걸로 당신이 누군지 밝혔다는데 그 소리 듣고 사돈 어르신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대. 그런데 당신이 나대다 망쳤어. 알아? 때를 기다려야지. 당신이 아까워하는 그 돈 사돈 어른은 안 아깝겠냐? 그런데 왜 내주면서 껴안고 있나 생각해 봤어야지. 어째 사람이 한치 앞을 몰라? 어르신이 나 누군지 알아? 그럼 나 안 자를 수도 있겠다. 응? 잘하면 나 계속 회사 다니면서 형님 도울 수 있잖아. 뭔 소리야. 긴고문 듣는 데서 사돈 어르신이 너 자르라고 엄명하셨다는데. 언니 말 들으니까 당신하고 오빠 잘 키워서 긴고문 물러날 때 윤고문까지 정리하고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대는 바람에 물 건너갔대. 일단 긴고문 달리하지 어떡해. 그러게 상의 한마디라도 해봤어야지. 독단적으로 그렇게. 그나마 당신이 사표 먼저 냈다는 소리 듣고 더 흉흉해지지는 않았대. 그쪽도 몸 아픈 김에 한 푼이라도 뜯어내려고 혈안인 마당에 안 들켜서 다행이고 아깝다 하셔. 이게 뭐냐고. 우리 오빠만 난처해지고. 올케 언니는 위로금을 보내주며 남편의 열정과 마음은 높이 산다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결국 혼자 잘난 남편이 나대는 바람에 추풍 낙엽처럼 잘려나가며 다시 백수가 되었습니다. 일단 본인이 제일 충격이 컸을 거라 일단 집에서 머리 식히라고 하고 저는 다시 가계부를 새로 짜야 했지요. 물론 남편은 이해를 하지만 당장 애들 학비 걱정인 저는 그동안 다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때려치고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으로 알아보며 밤에 대리까지 뛰면서 점점 미워지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을 종잡을 길이 없었고 그렇게 한 집에서 서먹서먹하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은 호련히 지방 어디에서 사시는 외삼촌네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걔가 어려서부터 아닌 꼴은 잘 못 보아 넘겼다. 스승의 날에 담임 갖다 주라고 선물을 챙겨주니까 담임은 어차피 선물 많이 받았다고 안 주고 수희 아저씨 갖다 주네요. 여자용 스카프였는데 그것만 있었나? 봉투도 있었지. 우리가 다시 찾아와라 해도 한사코 싫다고 하더니 돈 들은 거 알고 또 선생이 돈 받고 자기 좋아한 거냐고 한동안 시무룩했었어. 수희 아저씨가 선물은 마누라 줬지만 봉투는 아닌 것 같다고 네 신랑 줬다는데 그걸 들고 또 눈치 없이 교무실 가서 다 보는 앞에서 담임한테 내미는 바람에 그대로 들고 왔다. 이거 받아야 자기 이뻐하냐고 물었다는데 그걸 누가 받아. 그 전날 지가 숙제 안 해서 손바닥 맞고는 괜히 선생 붙들고 돈 안 줘서 그러냐고 물었다니깐. 저도 그이 그렇게 순진하고 엉뚱한 면이 좋아서 결혼하긴 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그러니 미치겠네요. 노후 준비는커녕 애들 대학도 못 보내게 생겨서. 그런데 갑자기 외삼촌네는 왜? 걔 외삼촌이 똑같은 놈이었거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똑같은 놈하고 이야기하며 속도 좀 풀고 배우라고. 지금은 엄청 현실적이 되었어. 네 외삼촌이. 돈도 잘 벌고 물론 산골짜기에 들어가 살아서 연락은 잘 안 되지만 속 차렸거든. 그놈 자기가 책임질 목숨 있다고 당일치기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놈이야. 남의 일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불구덩이에도 뛰어들던 놈이 곧 죽어도 위험한 짓도 안 해. 자기가 책임질 목숨이 한둘이 아니라고. 가서 배우라고 말했더니 싫다고 하더니 가본다고 하더라. 미안하다 아가. 생활비는 있냐? 내가 큰 도움은 못 돼도 모아놓은 돈 얼마 보내줄까 싶은데. 저 요즘 낮에 보험하고 밤에 대리 뛰어요 어머니. 당분간 퇴직금으로 먹고는 사는데 애들 학원비 버느라. 가지고 계세요. 아직은 버틸만 해요. 그냥 그이만 정신 차려서 노후 준비라도 할 궁리 있으면 바랄 게 없겠는데 외삼촌에게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저도 사무직 하던 사람이라 험한 일도 이젠 못할 것 같고 답답해요. 에휴, 헤어진다고 안 하니 고맙기는 한데 아들 잘못 키워 괜히 너까지 고생하니 마음이 안 좋다. 뭔 놈의 팔짱가 잘 나가다 그렇게 지가 바가지 깨니 뭐에 씌었나 싶고 나도 답답하다. 외삼촌 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살살 어쩌는가 이야기 좀 들어봐. 얼른 힘보태야지. 저도 마누라 마음고생도 모자라 몸고생까지 시키는 건 안 되지. 저는 남편에게 시간을 주려고 한 달 후쯤 기다렸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남편이 받았습니다. 아주 가뿐한 목소리로 조만간 생활비 보낼 테니 애들 학원비 하라는 겁니다. 외삼촌이 사람 구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일하기로 했다는데 250만 원이란 거금이 입금된 것을 본 저는 그 산골짜기에서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쳤나 쫓아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계시는 산 입구에 다람쥐 같은 아기 멧돼지를 품에 안은 남편이 손을 흔들며 저를 반겨주는데
표정이 한결 밝아져서 마음은 놓였지만 돼지를 저에게 내밀며 엄마한테 인사하라는 남편 말에 기가 막혔지요. 얼른 차에 올라탄 남편이 저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부터 외삼촌네 돼지 농장이라고 하는데 산에 울타리를 치고 멧돼지를 키우고 있어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일반 돼지는 운 안 좋으면 10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멧돼지는 한 마리에 45만 원이 최하 가격이라는 남편은 2주일 동안 12 이상 팔았다며 인간사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나이 들어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애초에 인간사하고는 안 맞는 인간이잖아. 나는 그래. 사장 아들이면 더 잘 가르쳐야 하고 내가 다닌 직장이면 이왕이면 내가 그만두고서라도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멧돼지들도 철책 밖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알아듣고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회사 물려받는다는 놈이 일 가르쳐주는 과장한테 네가 뭔데 뻗대고 그 엄마는 하루아침에 19년 다닌 직원 잘라버리는 인간 세상 나도 싫다고. 그 장난 아닌 사돈 어르신도 대기업하고 연줄 있는 고문 눈치 보며 머리 굴리는 게 직장 생활이라면 나는 차라리 돼지 수발하며 살려고. 아니 나는 힘들까봐 걱정이지 몸 굴려 일하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만 좋다면 나는 상관없어. 몸은 힘든데 마음은 편해. 사실 애들이 깔끔한 애들이라 화장실 청소하고 밥만 챙기면 되는데 온통 사방이 먹을 것 천지라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예쁘지? 내 딸이야 돼순이. 내가 받아내서 내 말을 엄청 잘 따르는데 내가 요 녀석 붙들고 막 그때는 애비가 사장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들이받았는데 답 없는 인간이 여지없이 오냐 아들 기살린답시고 직원 자르고 회사 말아먹었다 하소연하면 화내준다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요거. 역시 내 딸이라니까. 나도 심정적으로는 이해한다고 이 사람아. 애들 때문에 당장 뒷감당하느라 그런 거지. 당신 사람들이 사장 아들이라고 알려줬는데도 그랬다고 해서 나도 짐작은 했어. 미련 없어서 때려칠 핑계 대려고 그랬구나 하고. 맞아. 동물들이 오히려 쿨하고 솔직하지. 아닌 건 절대 아니고 뒤돌아보지 않고. 맞아.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데. 우리 애들도 언젠간 아빠 마음 알아주겠지. 애들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세상을 좋게 바꾸는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김여사. 나는 여기서 학비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외삼촌께 간 남편이 돼지 아빠가 되고 우리 애들은 돼지 언니와 오빠가 되었지요. 아빠 건강히 잘 계신다 증거 사진을 본 아이들은 남편 품에 안긴 우상 아기 돼지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더니 동생 보러 가자고 저를 다그치는 바람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가게 되었는데 결혼할 여자와 혼수 문제와 집 문제로 고뇌하며 파혼 선언하고 그 이후로 독신으로 사시는 시 외삼촌은 인간은 싫지만 우리 가족만은 반겨 맞으시어 결국 애들 대학 졸업시키고 늙은 남자 둘이서 밥을 오죽 잘해 먹을까 걱정되어 저도 산으로 들어가 돼지 엄마가 되었답니다. 덕분에 노고자금 벌며 수많은 아기 멧돼지를 거느리며 웃음이 떠나가질 않고 나름 만족스럽게 살고 있죠. 산속 깊이 들어와 있어 철저히 방역에 신경 쓰면 전염병에 비교적 안전하여 한때 대란 나던 때에도 무탈하게 잘 넘겼답니다. 그렇게 살만하면 혼자 깨박 없고 남들 눈 질끈 감는 것에도 못 참고 괜히 울컥해서 불구덩이로 자청에 들어가던 아무 힘없던 정의의 사도 남편은 지금은 안 맞는 인간 세상 등지고 돼지 아빠로 새로 태어나 행복하답니다. 물론 정성 들여 키운 애들 보낼 때는 차마 못 보고 산에 올라가 눈 퉁퉁 부어서 내려오지만 일단 인간 자식이 있는 한 돼지 자식은 돼순이 하나로 만족하자는 제 말에 수긍하며 눈물로 애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당신 가시면 우리 보고 계속 이 멧돼지 농장을 운영하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울보 남편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애들 시집 장가가면 손주 보러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나가야 할 텐데 설마 그때까지 세상이 이렇게 진상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남편을 닮아가는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돈과 권력이 있다면 그 유세 이전에 그만큼의 깊이부터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저는 남편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할 건데 조그맣고 앙증맞은 애기들 데리고 다니는 돼순이네 가족들 보면 돼지 엄마는 또 하고 싶네요. 사람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 돼지처럼 천진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